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재미있는 시공 이야기 트레일러 하우스. 저 영상 올렸죠. 5,900만 원에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는데 요즘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축자재 인건비가 다 올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억에 집을 져볼까 뭐 했는데 인허가 다 나고 이제 착공을 들어가야 되는데 못 하는 거죠. 자재가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 러시아 뭐 전쟁이라는 게 기름 문제도 있습니다. 기름값 오르면 모든 게 오르거든요. 왜냐하면 생활이 올라가니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인건비가 올라가죠. 목수분들도 어쨌든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전쟁 중이니까 건축 자재 수급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30%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과 말씀드리고 오늘은 트레일러 하우스 사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트레일러 하우스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그 방법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트레일러 하우스죠. 트레일러 하우스 이게 이제 바퀴 달린 집이죠. 트레일러 하우스라는 거는 바퀴 달린 집입니다. 바퀴가 달렸죠. 바퀴가 달린 집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집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집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이게 이제 뭐 이동할 수도 있겠죠. 이동이 된다 보면 이게 꼭 대지에 있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농막이 유행인 거죠. 바퀴가 없는 농막이 유행인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은 대부분이 다 이렇게 짓습니다. 농막을 트레일러로 져요. 왜냐하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퀴가 없는 거는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미래를 보고 보면 장단점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트레일러 하우스가 맞는 겁니다. 물론 이 하부에 이 바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좀 듭니다. 들고 이 자체가 이제 뭐 자동차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간판도 임시 번호판도 있고요. 브레이크도 달려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등이 깜빡이 등도 이제 들어와야지 이제 우리가 요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받는 인증 기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도로에 맨날 끌고 다닐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다 이렇게 등이 들어오죠. 좌우. 왜냐하면 내 차가 있잖아요. 여기서 깜빡이 거리는 게 안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레일러 하우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 이게 왜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농막처럼 모바일 홈이 아니라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모바일 홈은 아니죠. 이거는 그냥 밖에 달린 거니까 그러니까 모바일 홈은 이런 거죠. 그냥 들고 간다. 트럭에 실어서 들고 간다. 그러면 모바일 홈이고 바퀴가 달렸냐? 그럼 트레일러 하우스인 거죠. 그래서 이게 큰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크잖아요. 그러니까 바퀴가 3개가 필요한 거죠. 그럼 2개냐? 작으면 바퀴가 1개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하는 요 고정 이게 있고 뒤에 브레이크 등이 있는 그게 기본 세트인 거죠. 이거 같은 경우는 요거는 2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안전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뭐 3개짜리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금액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트레일러 하우스의 사용 방법을 제가 오늘 말씀드리면 자동차냐 그러면 브레이크 등과 번호판이 임시 번호판이든 번호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동차냐 그 다음에 아니면 가설 건축물이냐. 왜냐하면 주차장에 이걸 놨어.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갈 경우에는 가설 건축물 신고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 잠깐 일주일 있다 갈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로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엄연히 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정이 된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가설 건축물을 설치 신고가 맞는 거죠. 그게 임시 사용이 이제 3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막이라는 게 대부분이 가설 설치물로 여기로 가는 거죠. 가설 건축물로 해서 임시 사용으로 3년을 쓰겠다. 3년 뒤에는 또 연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 문제죠. 이거는 왜 자동차냐 가설 건축물이라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죠. 법을 우기는 게 아니죠. 이거 집이 아닙니다. 가설 건축물이에요. 그게 아니라 토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하우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자동차냐? 당연히 자동차잖아요. 인허가? 이거 자동차인데요? 그냥 마당에 차를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 문제, 맹지, 논밭, 대지가 아니어도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거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은 뭐냐? 임야에서는 관리사. 그러니까 대지의 이제 목적이 있죠. 대지가 임야, 산이야. 산에 가설건축물을 신고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무를 보호하는 지역이야. 거기에 관리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집인 거죠. 거기서 숲을 지키기 위해서 관리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용도도 있는 거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임시적인데 그게 뭐 3년 뒤에는 철거할 거니까 내가 산속에 집을 짓겠다. 목적이 뭐야? 임야를 관리하겠다. 내가 임야에 버섯 재배를 하는데 버섯을 재배하는 관리사가 필요하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건축 행위가 가능한 거죠. 건축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대지에는 당연히 뭐 창고냐, 뭐 집은 아닙니다. 창고냐 이런 것들이 가능하죠. 논밭은 논밭이니까 농막이라 그런 거예요. 그냥 대지에다가 가설 건축을 신고하면 농막이 아닌 거죠. 창고든 사무실이죠. 그런 거죠. 아니면 공장, 사무실이냐, 숙소냐, 창고냐. 그게 숙소도 됩니다. 임시적으로. 그래서 임시적으로 내가 이 현장에 숙소가 필요하다.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도로공사하는데 그 논밭 여기다 이제 숙소를 놓겠다. 그럼 뭐냐? 그 직원들 숙소가 3년은 써야 된다. 그런 가설 건축물을 신고를 하는데 이거는 한시적인 거죠. 한시적으로 건물로 이전 철거가 용이해야 되는 겁니다. 바퀴 달렸잖아. 그러니까 용이하잖아.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가설 건축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사무실. 이게 이 집에서 이게 사무실이에요, 이게 숙소예요. 요 용도에 따라서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설 건축 신고를 하시고 존치 기한은 3년이고 연장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 신고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토지 문제입니다. 토지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땅을 안 사도 돼. 땅을 임대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집을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러니까 국가의 힘에 의해서 임대 아파트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기 프라이버시 그리고 자기 이제 개인 생활을 존중하거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그냥 토지를 임대합니다. 그래서 트레일러 단지도 있는 겁니다. 거기에 토지를 임대하는 거죠. 1년에 월세를 내가 5만 원 내겠다. 10만 원 낼 테니 그러면 트레일러 집은 내가 알아서 갖다 놓을게. 그래서 요런 시장이 있습니다. 땅을 해결했잖아. 뭐 보증금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에 이제 설치 이용료가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만 원. 그럼 땅은 해결됐잖아. 그다음에 집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 시장이 있어요. 여기 가서 이제 보는 겁니다. 줄 서 있죠. 보는 거죠. 이거는 5천만 원. 이거는 3천만 원. 여기는 2천만 원. 여기는 1,500만 원. 줄 서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땅 문제 해결했지. 건물도 해결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 3천만 원밖에 죄송합니다. 3천만 원밖에 없으면 3천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보증금 500에 2,500만 원짜리 트레일러 집을 사는 거죠. 사서 갖다 놓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큰 트레일러 하우스를 짓는 이유의 사용 방법은 토지 문제입니다. 내가 맹지냐? 소장님 맹지인데 앞집이 우리 땅을 막았어요. 사람만 겨우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집을 짓죠? 요 트레일러가 그 입구까지 갑니다. 그 뒷집에 어떻게 놓을까요? 크레인을 불러서 들어서 놓습니다. 가설 건축물 신고하면 인입공사, 전기, 수도 이런 거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4년 동안 임시 사무실이 필요하다. 임시 숙소가 필요하다. 그러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러네. 도로가 없네. 이동 용이하잖아. 이거 어떻게 들었어요? 크레인으로 놨어요, 그냥. 그런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맹지에도 가능하다. 대지가 아니어도 가능하다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이제 큽니다. DIY야. 이거죠. 아니 소장님 제가요 땅은 어떻게 했는데 살 돈도 없어. 3천만 원이 어디 있습니까? 저 1,000만 원에 지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DIY 시장이 있어요. DIY 시장이 있습니다. 이거를 팔아요. 요것만 팝니다. 요거를 파는 거죠. 그래서 요걸 사서 내가 짓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게 있잖아요. 이런 임시 번호판도 있죠. 번호판도 있고 브레이크 등이 있는 이런 거를 받아요. 받아서 요 신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집이냐 아니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내가 가설 건축물로 신고 안 한다 그러면 요 번호판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우선 딱 문제 해결했다. 그럼 DIY 시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걸 사다가 짓습니다. 1년 동안 지시면 돼. 응? 지면 되잖아. 땅은 빌렸잖아. 지시면 되죠. 아니면 저 친구가 뭐 예를 들어서 양평에 200평에다 뭐 집 하나 져놓은 게 있는데 마당이 넓어. 야, 내가 한 달에 10만 원 줄게. 요거 좀 빌리자. 그래도 되는 거잖아. 그래서 근데 너 이거 고정되면 아유 밖에 달렸어. 3년 뒤에는 내가 끌고 갈게. 그럼 불법 건축물 안 돼. 그럼 가설 건축물 신고를 내가 할게. 그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DIY 시장이 있어요. DIY 시장에 이런 거는 중고로도 거래합니다. 중고도 팔아요. 왜냐하면 워낙 이 시장이 크기 때문에 중고를 사다가 짓는 겁니다. 이렇게 목조주택으로 짓죠. 왜? 목조주택이야말로 DIY 시장에 적합한 거죠. 왜냐하면 목조주택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저렴하게 짓는다? 그 시스템이 목조입니다. 목조는 왜? 목소를 많이 양성을 해야 될 거냐. 목소를 많이 양성을 하다 보면 인건비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방법도 아니고요. 아주 오래된 정통적인 아주 쉬운 DIY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무잖아요. 나무는 누구나 쉽게 핸들링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못질하고 톱으로 자르고 아니 뭐 기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 책도 나왔죠. 이분 책도 유명해졌죠. 600만 원으로 집 지은 산자. 6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동식 목조주택 책도 냈었어요. 그래서 이거 베스트셀러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지은 거죠. 자기가 6개월 동안 짓는 겁니다. 요거 사다가 되게 작은 거죠. 요거는 거의 뭐 2.4에 뭐 3m짜리 되게 작아요. 작은 걸로 600만 원 짓다 보니까 바닥이 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 겁니다. 진 거죠. 요거는 나중에 이사 갈 때 들고 가면 되니까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목조로 지은 겁니다. 내부 보시면 1층에 침실도 있는데 2층에 다락도 있어. 어우 친절해요. 친구들이 놀러 오면 자고 가라고 침대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3명이 잘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손으로 이제 한 거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뭐 똑같죠. 요것만 그거죠. 트레일러라는 신고는 번호판도 있고 브레이크 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집을 짓는 겁니다. 내 마음이야. 목적으로 뭐 단열을 어떻게 하든 내가 춥든 덥든 내 문제잖아요. 근데 되게 쉬운 방법은 목조주택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싸게 짓는다? 사실은 샌드위치 판넬보다도요. 목조가 더 싼 거예요. 목조로 지시면 돼. 굳이 뭐 샌드위치 판넬이 비싼 겁니다. 목조가 더 쉬운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용접을 하셔야 되냐. 콘크리트 스틸하우스는 용접이에요. 용접은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죠. 자격증도 있어야 되고. 근데 이런 거는 목수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지가 아니라 자기가 죄송합니다. 자기가 만든 거죠. 그 들어오면 이제 이런 거죠. 화장실에 여기 주방 간단하죠. 소파에 이제 벽난로 하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파는 침대로 요거 의자 치우면 침대로 변하는 그런 집인 거죠. 내부를 보시면 주방 이게 끝입니다. 뭐 다 했잖아. 여기 캠핑 왔나요? 여기서 하다가 마당에 나가서 하면 이게 주방인 거죠. 이분이 얘기해 이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는 고액의 주택담보대출과 급등하는 임대료 해결책에 많은 사람들이 집을 면적을 줄이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이게 들고 다니겠다. 어떻게 보면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 노후죠. 노후. 그래서 트레일러하우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땅도 안 사도 돼. 임대 가능하죠. 아니면 주차장을 빌려도 되는 거잖아요. 두 번째, 내가 지을 수 있어야 엄청난 DIY 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전 도전하고 싶어요. 뭐 1년, 뭐 6개월이면 질 겁니다. 내가 나 혼자도 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하는 얘기는 결국 이거야. 친환경적인 삶이 뭐냐가 더 중요한 철학이 들어가는 거죠. 이분의 생각은 그겁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살아요? 저는 지구를 사랑합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5억짜리 집이냐, 10억짜리 집이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왜? 10억이란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렇다면 나는 그냥 요거 다 해서 2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 나는 2천만 원의 에너지를 쓴 거잖아요. 그 집이 작다 보니까 당연히 이거 벽난로 하나로 충분하죠. 이거 해봤자 뭐 3.5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벽난로 하나로 필요한 거예요. 친환경적인 삶이 과연 뭐냐 이런 거죠. 제 노후의 모습입니다. 저 이렇게 살 겁니다. 뭐 인생 있습니까? 뭐 빈선으로 왔다가 빈선을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중고를 팔고 가죠 뭐. 그 인생이 그런 거죠. 그래서 친환경적인 삶이까지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트레일러 하우스의 장점 뭐 이런 거에서 알아보고 어찌됐든 인건비 자재 상승 계속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좋은 소식을 빨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